병원이 안정실이 8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정실로 허가받지 않은 한 곳이 또 있었어요. 오늘 누구 근무한다. 야, 니 끌리 들어가고 싶지 않아. 조심해라. 이런 말을 보호자들이 환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나도 신고 의무가 있다. 우리 경찰이 신고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 하세요 신고 이러더라고요. 행정부장이 탁 나왔을 때 간땡이가 부었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병원이라기보다는 무슨 사이비 집단 같은? 세상에 그 무슨 정의를 이룩한답시고 내가 죄송합니다. 그 병원에 제가 근무할 때 의사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월화수목 오면 금토 일은요. 회진을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회진을 오지 않는 의사들이요? 보통 의사분들이 이렇게 회진 많이 돌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게 너무 이상하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의사가 회진을 안 오느냐. 선생님 여기는 일주일에 의사 한 번밖에 회진 안 와요. 의사분들이 뭐 법적으로 꼭 하루에 뭐 2번, 3번 이렇게 회진을 돌아야 되는 법이나 규율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 회진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돌라는 건 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의사가 판단하기에 2번이 아니라 3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환자를 돌봐야 되는 상황도 충분히 있습니다.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에도 돌지 않는다. 다른 병원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초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원할 땐 반드시 의사를 대면을 하고 입원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본적인 거죠. 비대면 입원을 시키는. 당직을 하면 당직자 명단에는 있는데 연락을 하면 병원에 없어요. 그럼 원장님 1층에 계시니까 아니지 집에 있지. 그러면 누가 환자를 보죠? 그러게요. 환자들이 방치돼 있는 건데 집에 있다고요? 정상적인 병원이 아니네요. 선생님이 오다 이렇게 넣어가 아, 의사 아닌 사람이. 그런 보조시켜서 안정실에 집어넣고 그냥 수액 달고 그냥 그렇게 지내. 아니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은 이런 걸 모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저거는 의료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처음에 너무 이 기준에 황당한 얘기를 하면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미쳤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이랬어요. 상대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근데 너무 심하신데. 그래서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원장님 새로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러는데 간호부장한테 연락 못 받았습니까? 그냥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는요 수간호사하고 행정부장이 부부예요. 그 2사람이 의사들 고용해서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자기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병원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다 알고 있고요. 부인은 간호과에서 이제 의료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고. 행정부장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회 부인이거나 여기 축구회에서 만난 사람 부인들이거나 서로 너무 유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의 끈끈한 무언가가 이렇게 아귀가 탁탁탁 맞아서 돌아가는 자기들 무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내치겠어. 환자분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의사가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야 그 환자의 상황을 알 수 있고 입원 치료 필요성이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대면 진료를 해야 되고요.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응급 입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의료기관의 동의 같은 걸 얻어서 경찰관님들이 일단은 병원으로 환자를 데려오고 그 이후에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고요. 전혀 원칙에도 어긋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간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의사 아이디로 접속을 해요. 처방을 대신하는 거죠. 이 또한 법적으로 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원칙적으로 간호사에겐 처방권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는데 간호사가 대신 처방을 내린다.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고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 의료행위의 결과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 지시를 받아서 넣는 환자들이 있고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가 마음대로 집어넣는 그런 환자들은 연필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알게. 보고서에서 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지워야 되니까 연필로 썼던 건데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오늘 누구 근무한다. 야, 니 끌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조심해라. 이런 말을 보호사들이 환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절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되고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등을 한 환자에 대해서 안정실로 환자를 옮기는 그런 행위가 치료나 보호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정실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체 일부를 결박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조차 간호사가 절대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누가 와서 보게 되면 언제든지 변조할 수 있게끔 조직적이고 장기간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보여져서요. 그 내용이 특히나 안정실 처방, 안정실에 환자를 보내는 그 내용이라는 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보여집니다. 안정실이 8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CCTV가 8개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안정실로 허가받지 않은 한 곳이 또 있었어요. 9개가 있는 건가요? 네. 개인 사물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도 침대 하나 집어넣고 양동이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의사 지시 없이 또는 직원들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끌고 가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CCTV가 없으니 우리가 보지 않는 이상 누가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안정실 말고 이제 직원들이 모두 다 아는 비밀 안정실이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의료기관에 절대 적합하지 않고요. 안정실이라는 게 결국 격리시키는 공간이잖아요. 네. 법에서 명확하게 어떤 증상 때문에 격리실에 위치시킨다라는 걸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절대 가능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에 환자를 의사 보고 없이 안정실에 집어넣었다. 인권위에 넘겼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출근을 딱 했더니 의자를 질질질 끌고 와서 툭 주더니 여기 앉아 있으라고. 이게 자리라고요? 벌 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충격받으셨어요. 저기 앞에 있는 게 쓰레기통이에요. 아니 저게 어떻게 자리예요? 간호사 수가 부족하고 환자가 많다 보니까 환자 곁에 있을 시간이 없어서 거의 동동거리고 움직이고 그러기도 바쁜데 아까 보셨듯이 그 의자 바로 앞에 있는 그 붉은색 비닐이 씌워져 있는 박스는 의료 폐기물, 환자들의 오염물이 버려지는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는 복도에 저를 앉혀놓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했던 일이 환자들 바이탈 재고 혈압 재고 열 재는 거였어요. 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인격이 살해되는 과정을 갈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죠. 성폭행을 당해서 들어온
15살 여자 환자가 있었어요. 복통을 자주 호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저 인간 저 미친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안정실에 집어넣어 이러더라고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심각한 불법입니다. 굉장히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걸 눈앞에서 보게 되면. 너는 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아래 직원인데 네가 감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